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산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바로 겨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멋진 설경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4번의 겨울 동안 다른 누구보다 멋진 설경을 많이 봤다고 자부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본 설경 중 가장 아름다웠던 곳 12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 많아 더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줄였고요. 줄이고 줄여도 도저히 12곳 이하로는 줄일 수가 없어서 12곳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온 다음 날이나 상고대가 피는 날 가보시면 정말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이도와 함께 추천 코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모든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모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방문한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도 멋진 곳들이 많으니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코스가 궁금하실 땐 예전 영상을 더보기란에 링크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아름다운 설경은 우리나라에서 설경으로 가장 유명한 덕유산인데요. 덕유산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높은 산인데다가 겨울철에 서해에서 북서풍을 타고 오는 눈구름이 덕유산을 넘지 못해 비교적 남쪽에 위치해 있음에도 눈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더불어 정상이 향적봉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설천봉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어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쉽게 설경을 볼 수 있어 매년 많은 분들이 찾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3번 방문하였고 매번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건 2021년 1월에 방문했을 때인데요. 적설량이 많아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덕유산과 파란 하늘이 만들어낸 풍경은 아름답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이 향적봉까지 가시면 되는데요. 정상에서 바로 돌아오지 마시고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중봉까지 꼭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봉에서 볼 수 있는 탁 트인 덕유평정과 가는 길에 주목, 구상나무 군락지는 덕유산까지 가서 안 보고 오기에는 너무 아쉬운 풍경입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구천동에서 시작하여 정상인 향적봉과 중봉을 둘러보고 구천동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추천드리고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면 케이블카로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름다웠던 설경은 무등산 설경입니다. 무등산의 설경은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서석대를 비롯한 무등산 주상절리에 핀 눈꽃은 다른 곳에선 절대로 볼 수 없는 풍경이라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남쪽에 위치해 있어 눈이 안 올 것 같지만 덕유산과 마찬가지로 서북풍을 타고 오는 눈구름이 무등산을 만나 꽤나 자주 눈이 내리고요. 수도권에서 멀지만 광주광역시에서 가까워 KTX로 접근하기도 좋아 저도 지금까지 겨울에만 3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무등산은 도심에서 가까운 산답게 수많은 등산로가 있는데요. 증심사 방향이 교통이 좋아 대중교통으로 갈 땐 가장 추천드리고요. 자차로 가실 때 수맘탐방지원센터나 원효분소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서석대가 햇볕이 많이 들지 않아 눈꽃이 자주 피고 중봉에서 바라보는 서석대 풍경이 좋기 때문에 코스를 정하실 때 이 두 곳은 꼭 들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증심사에서 시작해서 중봉으로 바로 오른 뒤 서석대, 입석대, 장불재를 거쳐 다시 증심사로 내려오는 코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내려오실 때 체력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세인봉을 둘러 내려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코스가 길고 상승고도가 높아 평소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쉽지 않은 코스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장 아름다웠던 설경은 대한민국 최고봉 한라산 설경입니다.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답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인데요. 눈이 많이 오는 데다가 높은 곳은 눈이 잘 녹지 않아 겨울철에 최고의 설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겨울에만 한라산을 3번 다녀왔는데요. 매번 너무도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2021년 11월에 다녀왔을 때인데요. 파란 하늘에 두툼하게 자란 산고대가 너무도 아름다웠던 날입니다. 다만 한라산 백록담으로 오를 땐 사전 예약이 필요한 데다가 눈이 너무 많이 오면 통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도 작년에 제주공항에 내려 통제가 되어 방황했던 기억이 있으니 꼭 백업 플랜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록담으로 오르는 코스는 관음사와 성판화 코스가 있는데요. 관음사 코스가 더 길고 힘들지만 풍경이 훨씬 더 좋아 개인적으로는 관음사 코스를 추천드리고요. 왕복 20km에 가까워 겨울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생할 확률이 높으니 체력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백록담 코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백록담을 갈 수는 없지만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면서 풍경이 아름다운 영실 코스를 추천드리는데요. 영실에서 윗세오름까지만 다녀오는 코스는 누구나 갈 법한 난이도인데다가 풍경은 오히려 백록담보다 멋지니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체력에 여유가 있다면 어리먹 코스와 남벽풍객정까지 같이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가장 아름다웠던 설경 네 번째는 방태산입니다. 방태산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435m의 산으로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높을 뿐더러 영동 지역에 위치해 있어 눈이 많이 내려 멋진 설경을 보기 좋은 산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른 산들에 비해 조금 덜 유명한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등산 난이도가 높아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방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시작하는데요. 겨울철에는 제설이 되지 않아 등산로에서 1km 이상 떨어진 1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고요. 중반부터 시작되는 끝없는 오르막은 안 그래도 힘든 겨울 산행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저는 2021년 12월에 다녀왔는데요. 체감온도 영하 25도에 달할 정도로 추운 날에 쉽지 않은 산행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손에 꼽기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경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구룡덕봉에서 사방으로 트여있는 풍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방태산에 다녀오실 분들은 정상인 주옥봉만 들으지 마시고 꼭 구룡덕봉을 들러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산행이기 때문에 겨울 등산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 영상으로 대리 만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가장 아름다웠던 설경 다섯 번째는 한탄강 무리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곳들은 산인데요. 한탄강 무리길은 한탄강을 따라 조성한 트레킹 코스를 말합니다. 한탄강은 예전부터 겨울이 되면 강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가 유명했는데요. 몇 년 전 물 위에 부표를 설치하여 한탄강 위를 걸을 수 있는 무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무리길에서 그치지 않고 무리길이 끝나는 순담 계곡부터 추가로 잔도를 설치하여 주상절리길을 개통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순담 계곡, 고석정, 승일교 얼음폭포를 볼 수 있을 뿐더러 주상절리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무리길이 더 좋아 무리길만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평지라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이고요. 다른 곳에선 경험하기 힘든 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 최근 얼음폭포, 얼음동굴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더욱 볼 것이 많아졌으니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장 아름다웠던 설경은 평창의 발왕산입니다. 발왕산은 1458m로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듯 싶지만 용평 리조트가 위치한 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정상까지 곤돌라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탑승할 수 있어 편하게 설경을 볼 수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카에서 15분 정도면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발왕산의 하이라이트는 정상부 옆에 조성해 놓은 천년 주목숲입니다. 발왕산 정상부에는 한아름은 아득히 넘는 수령이 1000년에 가까운 주목들이 여러 그루 있는데요. 주목들 사이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편하게 주목들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카이타워를 비롯하여 정상부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어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곳이니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가장 아름다웠던 설경 일곱 번째는 겨울 설경의 대명사 소백산입니다.
소백산은 1439m로 높을 뿐더러 눈이 자주 내려 설경을 보기 좋은 곳인데요. 정상의 탁 트인 풍경과 함께 새하얗게 변해버린 능선은 왜 소백산이 작은 백산이라 불리는지 잘 알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소백산의 아름다운 설경만큼 유명한 것이 세차기로 유명한 똥바람인데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겨울 내내 불어오는 곳이라 적당한 장비와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소백산을 워낙 좋아하여 겨울에만 5번을 다녀올 정도로 자주 가는 곳인데요. 갈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지만 세찬 바람에 매번 놀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백산 설경은 북사면에 위치한 천동 코스나 어이구 코스의 눈꽃이 더 많이 피는 편이고요. 중령 쪽도 멋진 눈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두 거리가 길고 상승 고도가 높아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생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코스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가장 아름다웠던 설경 8번째는 강원도 평창과 횡성에 걸쳐있는 태기산입니다. 태기산은 1280m의 높은 산인데다가 춥기로 유명한 강원도에 위치해 있어 눈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태기산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이유는 풍력발전소 관리를 위해 산 정상부까지 도로가 나 있어 편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기산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해발 980m의 양구두미제에 주차를 하고 아스팔트 길을 따라 정상석이 있는 곳까지 왕복하는데요. 편도 4km 정도로 짧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구간이 완만하여 누구나 어렵지 않게 설경을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넓게 뚫려 있어 하늘을 뒤덮는 눈꽃을 볼 수 없어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산들보다 설경이 뛰어난 편은 아닌데요. 저는 2023년 12월에 비가 내리다 갑자기 추워져 빗방울들이 나뭇가지에 붙은 채로 얼어버린 두터운 빙화를 보았는데요. 빙화는 눈꽃이나 상고대와 다르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아 쉽게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렇게 두터운 빙화는 다시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다웠는데요. 특히나 빙화가 부딪혀 크리스탈 같은 소리가 잊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눈꽃도 예쁘고 코스도 쉬워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곳이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가장 아름다웠던 설경 9번째는 2023년 12월에 다녀온 한백산 설경입니다. 한백산은 1572m로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태기산과 비슷하게 1300m까지 도로가 나 있고요. 정상에서 1km 떨어진 곳까지 차로 갈 수 있어 편하게 설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보통은 맞은편 태백산의 설경을 조금 더 추천하는데요. 제가 한백산을 꼽은 이유는 이날 만난 운해 덕분입니다. 운해는 구름이 발 아래 깔려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풍경을 말하는데요. 이날 태백산에서부터 소백산까지 꽉 들어찬 구름은 제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운해였습니다. 특히나 꽉 들어찬 구름 사이로 풍력발전소가 돌아가는 모습은 다시는 볼 수 있을까 싶은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요. 물론 이런 운해를 보는 것은 행운이 따라줘야 하지만 운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왕복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곳인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눈꽃을 볼 확률이 높으니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가장 아름다웠던 설경 10번째는 2023년 12월에 다녀온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기 많은 산이지만 사실 겨울에 그리 많이 찾는 산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산이기도 할 뿐더러 바람도 세차기로 유명해서 충분한 경험과 장비가 없으면 쉽사리 갈 수 없는 곳인데요. 게다가 눈이 오면 통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설경을 보기 더욱 힘든 곳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도 영하 23도, 바람이 초속 5m, 체감온도 영하 34도로 정말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환경에 다녀왔는데요. 추위도 힘들었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이 높은 적설량으로 인해 쌓인 눈이 많아 제대로 걷기 힘든 등산로였습니다. 소청에서 희운각 대피소까지 가파른 내리막 동안 100번 가까이 넘어질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날 대청봉에서 바라본 설악산의 풍경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고생을 한 만큼 미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설악산의 아름다움은 엄동설안에도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경험과 장비가 없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니 겨울 산행에 익숙하지 않으면 방문을 삼가하시고요. 제 예전 영상으로 대리 만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가장 아름다웠던 설경 11번째는 2024년 1월 1일에 만난 남덕유산 설경입니다. 덕유산의 설경이 워낙 유명하여 남덕유산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옆에 있는 산이다 보니 남덕유산도 멋진 눈꽃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곳들이 완만하고 흙으로 이루어진 육산인 반면 남덕유산 정상부는 암릉에 핀 눈꽃을 볼 수 있어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설경을 볼 수도 있고요. 게다가 덕유산에서 남덕유산까지 이어지는 덕유 준흥선은 남덕유산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덕유산은 케이블카로 인해 평일에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반면 남덕유산은 훨씬 더 한적하게 눈꽃을 즐길 수 있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영각사에서 남덕유산 정상까지 가파른 구간이 많아 쉽지 않으니 등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장 아름다웠던 설경 12번째는 2024년 1월에 다녀온 지리산 바래봉 설경입니다. 바래봉은 지리산 서북능선에 위치한 1165m의 봉우리인데요. 주봉인 천왕봉에 비하면 훨씬 낮고 오르기도 편하지만 설경은 천왕봉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특히나 바래봉 삼거리 이후에 나타나는 설경은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설경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한파가 계속되어 나뭇가지의 흰색밖에 안 보일 정도였고요. 만복대까지 이어지는 서북능선이 하얗게 물든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지런히 도열한 나무들에 눈꽃이 피어있는 모습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바래봉은 정상 바로 아래까지 인도가 연결되어 있어 비교적 편하게 오르실 수 있어 평소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갈만한 곳이니 꼭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곳들인데요. 이외에도 개방산, 선자령, 치악산, 만행산 등 정말 멋진 곳들이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엔 이렇게 멋진 설경들이 많으니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꼭 가보시고요. 다만 겨울산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날씨인데요. 위에 소개해드린 곳들을 눈 온 다음 날에 가보시면 꽤나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여러분들만 아시는 멋진 설경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시간이 되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